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한국계 민족주의 고등학교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일본 전국 야구대회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여러분들 고교 야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러시겠지만, 일본에서는 고교 야구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유명한 고교팀이 8강 올랐다 4강 올랐다 이게 속보로 떨 정도예요. 전교생이 160명밖에 안 되는 한국계 민족학교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승했다는 거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그래도 즐거운 일이에요. 저는 보수 민족주의자니까 이런 소식은 제가 기쁘죠. 고시엔 대회라는 것은 정말 전통 있고, 일본은 야구가 일본의 거의 종교와 같은, 일본의 국기와 같은 이런 스포츠예요. 유도가 일본의 국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종교이자 국기는 야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은 광신도들이 많아요, 야구에 대해서. 고시엔 대회라는 것은 전국의 지역 분할이 47개의 도도부현이 있어요. 요 중에서 한 개의 도가 도쿄도, 그리고 하나의 도, 길도자를 쓰는 게 홋카이도, 그리고 두 개의 부가 오사카부, 교토부, 그리고 43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일본인데, 그 밑에 시조손, 시정, 촌이죠.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게 촌자, 부라라고도 읽는데 일본에서 손이라고도 읽어요. 촌장, 예전에 촌장이란 단어를 썼었는데 그게 일본식 단어입니다. 손조, 촌장을 손조라 그래요. 하여튼 전국에서 4,000개 정도의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지역별 예선을 거쳐서 결선에 47개인가 49개인가 하여튼 전국에서 추린 팀들이 나와서 오사카를 연고지로 하는 한신 타이거즈 홈구장에서 결선을 벌인 거죠, 본선. 거기서 우승했다는 거는 전국의 4,000개 고등학교 중에서 뽑힌 거예요.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직장인 야구, 사회인 야구 수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KBO 리그 와도 상당히 비빌 정도의 직장인 야구팀 수준이 있어요. 진짜 선수층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게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운동을 별로 안 시킵니다. 피지컬 자체가 한국 사람이 훨씬 훌륭하거든요. 운동 신경이라든지 좀 더 우수한 민족성인데 한국인들이. 일본 애들은 솔직히 실제로 보면 키도 작고 비리비리하고 뼈도 얇고 피지컬적으로 부족한 애들이 많은데 뽑고 천재들을 어떻게든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야구가 우리나라랑 격차가 또 다시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스포츠 선수들을 길러내는 시스템이 좀 잘못했어요. 너무 엘리트 스포츠고 운동만 하는 애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운동만 시키는 거예요. 소수의 운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근데 일본은 누구나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은 어느 학교나 다 풀장이 있고 각종 스포츠 부활동이라고 부카츠라고 하는데, 그걸 다 즐기면서 소질 있는 사람들, 천재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발견이 되고 필터링이 되면서 정말 우수한 애들이 나와요. 우리가 재능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운동하는 애들만 하니까. 우리나라 운동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시켜야 돼요. 체육 시간도 늘리고 운동부도 누구나 운동 골라서 하게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성적, 금메달, 세계 선수권 우승 뭐 이런 것만 노리는 엘리트 스포츠는 지양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부러운 부분이 뭐냐면 정말 어려서부터 운동을 많이 해요. 늦게 공부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얘네들이 다 따라오는 이유가 체력이 좋아서 그래요. 제가 미국의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진짜 한 키 190 넘는 백인 애들이 한국 사람보다 공부는 못하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시험 때 막 일주일 밤새서 에너지 드링크 먹고 공부하는데 얘들 체력이 쌩쌩하더라고요.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가 공부 더 잘하지만 한국인들이 얘들한테 좀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체력이 국력이란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뽑아요. 일본 야구 선수들. 이게 효고현, 1개 현만 이렇게 뽑은 건데도 드글드글 예선을 치르는 겁니다. 효고현 안에서 각종 고등학교들이 예선 거쳐서 4,000개 가까운 고등학교 중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 민족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한국어로 교과를 부르는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우승했다는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학생 수가 많고 진짜 오래되고 야구 명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승을 했을까? 이게 한민족이 원래 DNA가 좋아요, 일본 애들보다. 우리 한민족이 원래 메이저리그고 일본 애들이 2부 리거 애들이에요. 모자른 애들, 한민족 피가 많이 섞인 애들이 우수하고 요 정도인 애들이고, 하여튼 참 대단한데,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전국에서 각 현에서 1등한 애들끼리 49개의 팀이 일본 오사카를 베이스로 하는 한신 타이거즈 홈구장, 저 흙이 까만 저게 모여서 본선 시합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면은 일본 고등학생 애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처절하게 흘리면서 여기 까만 흙을 봉지에 다 담아갑니다. 흙을 보면서 내년에 꼭 우리가 이기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려고. 그만큼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게 고시엔 야구예요. 우리는 예전에 한 20-30여 년 전에는 고등학교 야구가 인기도 있었는데 그때 인기 있을 때보다도 훨씬 인기 많아요. 일본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생방송을 해주니까 이 야구 중계를. 이게 전국에서 뽑힌 49개 팀의 일본 신문 기사인데, 니칸 스포츠였나? 근데 이렇게 다글다글 글자를 써놓는 걸 좋아해요, 일본 애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현에서 1등으로 뽑힌 본선 진출팀들의 여러 가지 중요 사항들을 적어놓은 건데, 일본 애들은 빈 공간을 놔주질 못하고 항상 꽉꽉 채우는 습성이 있어요. 민족성인데. 얘네들은 빈 공간 놔두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토 곡사이라고 있죠. 교토 국제 고등학교. 이게 이번에 우승한 팀이에요. 이 팀이 A 클래스다. 잘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쟁 계속 하니까
이게 사회인 야구, 프로야구, 2부 리거, 그러니까 천재들만 남아서 있으니까 오타니 같은 천재들이 나오고 이치로 같은 천재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프로 스포츠로 올라가면 천재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천재들이 나와요. 근데 야구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다고 다 못하잖아요. 일본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원하는 스포츠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운동하고 축구하고 야구하던 애들이 이게 일본의 스포츠 경쟁력을 아직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뽑으니까. 근데 4,000개 팀에서 뽑힌 일본 고교 야구 대표팀과 우리나라 40-5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야구 고교 야구팀 선발팀하고 붙으면 우리나라가 많이 이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능력은 있어요. 피지컬도 좋고. 그런데 일본처럼 우리도 학원 스포츠를 어려서부터 누구나 공부보다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을 스포츠로도 압도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지금 공부를 너무 중요시합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시작을 안 했더라면 학원에서 국영수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각종 스포츠들을 즐기다 보면 재능이 발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강인 같은 애들이 발견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시스템이 키운 게 아니에요. 천재들은. 손흥민 우리나라가 키운 거 아닙니다. 천재 DNA가 있어서 아버지 빨로 발견된 거고, 이강인도 천재니까 날 때부터 잘하고 있는 거고, 김민재도 천재니까 한국 스포츠 시스템이 천재들을 양성해내지 못해요. 시스템을 보면. 일본한테 제가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한테 지면 저는 혈압 올라서 저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일본은 축구건 야구건 농구건 다 처발라주는 이런 스포츠 협회가 제대로 양궁협회 같이 깨어있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이 대단하다고 빨아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번에 일본 야구 전국 고등학교 야구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참 훌륭한 게, 이게 매림 역사 TV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교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해 건너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게 한글로 노래를 부르는데 교가를 동해라는 단어, 일본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애들은. 이것도 예민한 거고, 야마토 땅은 원래 우리 민족 거야, 이런 언급도 하고. 요게 참 멋있어요. 전국에 한국말로 교가를 부른 게 생중계됐단 말이에요. 대단한 멋있는 일이죠. 요 교가를 좀 보면 요게 학교의 상징 마크인데 태극기, 무궁화가 들어가 있고, 태극무늬 무궁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야마토가 일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일본. 지금도 일본 애들이 야마토 정신 타령들 하고, 화라는 단어, 요게 일본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일본이 원래 외국이라 불렸어요. 왜? 이게 왜소할 외자랑 조금 획은 다른데 어찌됐건 왜소한 열등한 애들이란 이미지가 있어서, 왜냐면 한반도 형님, 중국 형님들이 얘네들 외놈들이라고 외국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싫어서 외랑 똑같은 발음으로 쓸 수 있는 멋있는 단어가 화라는 단어예요. 외국의 외는 와라고 읽거든요. 와곡구라고 읽어요, 외국을. 근데 요거를 바꾸자 해서 와, 저게 다이와라고도 읽거든요, 화자를. 그래서 와라는 한자로 바꾸고 평화의 화로, 그 앞에 좀 허전하니까 큰 대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와라고도 하고 야마토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야마토, 일본 땅은 거룩한 우리 한민족 조상의 옛적 꿈자리다. 아침 저녁 몸과 덕을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한민족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지금 한일 관계는 일본 애들은 좋다고 좋아하잖아요. 일본도 한국 좋아하고 한국도 일본 좋아하고, 친일 정권이니까. 어쨌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청년들은 다 인식하고, 여자애들은 한국식 패션, 화장법, 헤어스타일 따라하고, 남자들도 따라하고,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에 뿅 가고, 요런 데다가 이런 K-야구 요거까지 있으니 아주 좋네요. 근데 일본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결승전이었는데 교가를 불렀는데 NHK를 통해서 전국에 보도가 됐어요. 중계가 됐는데 동해 바다 건너서, 요거 밑에 번역을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고 동해라고 쓰면은 얘들도 짜증나니까 히가시노 우미라고 동쪽의 바다라고 썼어요. 그냥 동쪽의 바다를 건너셔. 그런 조잡한 거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왜곡 날조를 하는 애들이다, 일본 애들. 그냥 동해라고 쓰지 동쪽의 바다라고 써요. 그리고 한국의 학원, 요런 한국어 교가 문구를 한국을 빼고 한일의 학원, 배우는 곳이라고 얘들이 날조로 했어. 일본 애들이 한국이라고 안 쓰고 한일이라고. 완전 날조죠. 일본 애들 날조 전문가들입니다. 네츠조라고 하는데 날조. 날조의 국가요. 원래 일본 애들 조작, 왜곡 이런 거 잘합니다. 하여튼 왜 야마토가 우리 거냐, 야마토라는 게 일본의 근대 국가의 시작점이고, 야마토의 근거지가 나라예요. 나라라는 지역 있죠. 그게 한반도 형님들이, 고구려 형님, 신라 형님, 백제 형님, 가야 형님들이 섬 열도는 왕래를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열도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혼혈이 많이 발생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열도의 한반도인들이 와서 백제인들이 가장 세력을 많이 구축해서 나라현에 자리를 잡고, 거기가 야마토, 일본의 시작이죠, 거기가. 그래서 일본의 고대 사지역이 있어요. 이게 매림 역사 TV에서 캡처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나라현, 여기가 지진도 별로 없고 한반도로 배 타고 가기도 편하고 입지적으로 좀 좋아서 나라, 한민족의 순 우리말, 우리나라의 나라로 터를 잡은 거예요.
여기서 좀 살자. 그래서 간사이 지방, 관서 지방 쪽에 자리를 잡은 게 한민족이었죠. 고대 국가의 틀을 만든 게 한민족이에요. 원래 나라 시대. 요쪽이 교토 나라가 백제가 털을 잡은 데고, 고구려 애들 신라 애들은 관동 지방 쪽에 자리를 잡았었어요. 사이타마 이런 데로. 그런데 세력 싸움에서 백제계가 다 평정을 하고, 고구려는 고구리라고 읽거든요. 모멸하고 하대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시라기라고 읽어요. 일본에서 시라기. 새침대기, 개구쟁이 이렇게 부르는 게 모멸하는 발언이거든요. 신라를 시라기라고 읽어요. 일본어로. 근데 백제라는 한자 단어는 일본 애들이 쿠다라라고 읽습니다. 쿠다라. 백제를 학사이 이 정도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쿠다라라고 읽는 이유는 이게 고대 백제어 큰 나라가 쿠다라로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어원이. 그래서 일본 열도에 사는 애들은 작은 나라 애들이고, 백제에서 본토에 사는 분들은 큰 나라 사람들이다. 그래서 큰 나라가 쿠다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쿠다라라는 큰 나라라는 이 표현이 아직도 현대어에서 써요. 무슨 선물 같은 거 줄 때 겸손의 표현으로 한다고, 아유 별 변변치 않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쿠다라나이 모노데스가, 쿠다라나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받아주세요. 이런 표현 아직도 씁니다. 쿠다라나이 모노데스가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지만 받아주세요. 쿠다라나이 모노데스가, 이게 쿠다라 큰 나라의 물건은 아니지만 하찮은 물건이지만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마토, 요쪽이 야마토죠. 백제가 처음 자리 잡은데, 여기가 토가 좋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걔가 도쿄 쪽으로 천도를 해요. 동경 요쪽. 아유 그냥 백제 형님, 한반도 형님들이 자리 잡은, 지진이 덜 나고 한반도 가기도 편한데 수도를 잡아놨더니 또 다시 도쿄 쪽, 여기는 지진 많이 나는 데인데 이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하여튼 일본이 건국된 후에 일본 황실을 주도권 싸움을 했었는데,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가야계 사람들이. 근데 백제랑 신라 쪽 영향력의 경쟁이 심했었는데, 결국에는 백제계가 천황 자리를 차지하고 일본을 지배하게 되는 거였어요. 한반도에 대리점 같은 데요. 백제의 지사가 일본 열도가 된 거였죠. 하여튼 요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본은 한민족이 만든 나라고, 한민족 피가 다 섞여서 혼혈 애들이다. 한민족의 이브리거 애들이, 한민족 피가 많이 섞인 애들이 체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벌이도 잘하고 정치판이나 경제계나 연예계나 한민족이 아직도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